재벌 회장의 위장 노숙자 시험. 당신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거지 수용소야. 응급실에 울려 퍼진 고함 소리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휠체어에 앉은 남루한 노숙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저기요, 환자분이시니까.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여성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환자? 저런 게 무슨 환자야. 냄새나 죽겠네. 우리 애 옆에 앉히지 마. 그 순간 노숙자 차림의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허름한 누더기 옷 사이로 드러난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한진그룹의 회장 강태준. 그는 지금 자신의 외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일장 시험의 시작. 사흘 전.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진그룹 회장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공간에서 강태준 회장은 아들 강민우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래? 태준은 손에 든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제가 진심입니다,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35의 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맞선을 거절해온 그였다. 이름이? 박지은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가 울렸다. 태준이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간호사? 네, 아버지. 재산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십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평생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왔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측정하고 평가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벌은? 지방 전문대 출신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다. 거절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했다. 민우야. 태준이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 너는 한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내가 결혼할 사람은 단순히 내 아내가 아니야.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거고 언젠가는 재벌가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지방 전문대 출신? 태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아버지, 지은이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사랑? 태준이 비웃었다. 민우야, 내 나이가 벌써 35이야.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순진한 게 아닙니다. 민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재벌이라는 것도 모른 채 저를 좋아해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태준은 아들을 바라봤다. 눈빛만큼은 진심이었다. 좋아. 예. 내가 직접 만나보마. 그 여자가 정말 내 말처럼 순수한 사람인지.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이십니까,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태준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방식대로 시험을 해볼 거야. 통과하면 결혼을 허락하지. 무슨 시험을? 너는 몰라도 돼.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주마. 해시태그 이장 변장. 이틀 후 태준은 비서실장 김석진을 불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석진이.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노숙자 분장을 해야 하는데 누가 제일 잘해줄까? 예. 노숙자요? 석진은 30년 넘게 태준을 모셔온 사람이었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다. 응급실에 갈 거야. 민우 여자친구가 일하는 곳에. 아, 도련님 결혼건 때문에. 그래, 직접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석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분장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응급실은. 괜찮아. 그 정도 각오는 했어.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집무실은 분장실로 변했다.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영화계에서 유명한 분장사가 거울 앞에 앉은 태준에게 말했다. 몇 시간 후,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다. 허름한 누더기 옷, 덥수룩한 가짜 수염, 때 묻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빛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눈빛까지 바꿀 수 있었다. 완벽합니다. 석진이 감탄했다. 언제 가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응급실이 가장 바쁜 시간대에. 혼자 가시겠습니까? 응. 혼자 가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해시태그 3장 응급실. 그날 저녁 8시.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북새통이었다. 교통사고 환자, 급성 복통 환자, 술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은아, 3번 환자 혈압 좀 재봐. 선배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박지은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29의 그녀는 이 일을 한 지 5년째였다. 힘들었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저기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돌아보니 휠체어를 탄 노숙자가 있었다. 냄새가 심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지은이 다가가자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았다. 가슴이 아파요. 남성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태준이었다. 그는 실제로 가슴 통증을 연기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지은은 냄새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 환자를 살폈다. 오늘 오전부터요. 다른 증상은요?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하세요? 조금. 숨이 차요. 지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심장 문제일 수도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모셔올게요. 그때였다. 여기가 거지 수용소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아들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저 노숙자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네. 냄새 좀 어떻게 안 돼? 지은이 돌아봤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응급실입니다. 모든 환자를 받아야. 환자? 저런 게 무슨 환자야? 당장 내보내. 여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른 환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냄새 심하네. 좀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안 되나?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귀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반응을 기다렸다. 모두들 조용히 해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환자분은 환자입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 우리 일이에요. 뭐야 저 간호사. 저런 거 감싸고. 여성이 비웃었다. 당신 집에 데려가서 씻겨줄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태준의 휠체어를 밀어 조용한 구석으로 옮겼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선생님 모셔올게요. 고맙습니다. 태준이 작게 말했다. 지은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제 일인걸요. 그녀가 떠나자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첫 시험은 통과인가?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해시태그 4장 선택의 순간. 30분 후. 응급실은 더욱 혼잡해졌다. 대형 교통사고 환자 5명이 동시에 실려왔다. 모든 인력 집중. 빨리. 응급의학과 과장이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지은도 뛰어갔다. 하지만 잠깐 태준을 돌아봤다. 아직 의사를 만나지 못한 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하고는 사고 환자들에게로 갔다. 1시간이 지났다. 태준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연기는 계속되었다. 가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한 명 빼고. 할아버지. 지은이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죄송해요. 큰 사고가 있어서. 아직도 아프세요? 네. 조금. 제가 일단 심전도부터 찍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지은은 심전도 기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때였다. 박지은 간호사. 과장의 목소리였다. 1번 응급실 와. 지금 당장. 지은이 망설였다. 태준을 보고 과장을 봤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제가. 가보세요. 태준이 말했다. 더 급한 환자 있으면 그쪽부터.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중요한 환자세요. 제가.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갈등이 역력했다. 박지은. 과장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다. 가요. 괜찮아요. 태준이 다시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뛰어갔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선택의 순간이었어. 그래도 나를 신경 쓰는군.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시태그 5장 진실의 순간. 밤 11시. 응급실이 조금 잠잠해졌다. 지은은 쉴 틈 없이 일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그 할아버지. 그녀가 급히 구석으로 갔다. 태준은 그대로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채. 할아버지, 깨어 계세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지은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금 심전도 찍어드릴게요. 옷 좀 열어주세요. 지은이 심전도 기계를 준비했다. 하지만 태준의 옷은 너무 더러웠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참아야 해. 지은은 숨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옷을 열었다. 다른 간호사 하나가 지나가다가 코를 막았다. 지은아, 내가 할까? 너무 냄새 나는데. 괜찮아요, 언니.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금방 끝나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심전도 패드를 부착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길을 느꼈다. 떨리지 않았다. 역겨워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가족이 있으세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없어요. 다 떠났어요. 혼자 사세요? 네. 길거리에서.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식사는 하세요? 가끔. 복지관에서. 오늘은요? 아직.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그녀가 돌아왔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다. 제 저녁 거예요. 아직 안 먹었는데 할아버지 드세요. 태준은 놀랐다. 아니, 이건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먹으면 돼요.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세요. 그녀는 죽을 떠서 태준에게 건넸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이게 진심인가? 그는 죽을 한 숟가락 먹었다. 따뜻했다. 맛있어요? 지은이 웃으며 물었다.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태준은 죽을 먹으며 지은을 관찰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계산이 아니었다. 이 여자. 정말.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 있었다. 해시태그 6장 마지막 시험. 심전도 결과가 나왔다. 할아버지, 다행히 심장은 괜찮으세요. 의사가 말했다. 근육통인 것 같아요. 파스랑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의사가 떠나자 지은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약 받아가세요. 그리고 그녀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이거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였다. 많지는 않지만 따뜻한 거 드시고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오늘 너무 추워요. 태준은 말을 잃었다. 왜? 저한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받아주세요. 지은이 태준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태준은 그 손을 바라봤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야말로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야. 일 끝났어? 아직이요. 오늘 응급 환자가 많아서. 그래? 힘들겠다. 조심히 들어와. 네. 민우 씨도. 전화를 끊고 지은이 태준을 봤다. 할아버지, 약 받으러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지은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며 태준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아가씨는
왜 이렇게 친절해요? 예. 저 같은 사람한테. 지은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태준을 마주봤다. 할아버지가 저 같은 사람이라니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였을 거고요. 지금은 혼자시지만 그게 할아버지의 가치를 낮추는 건 아니에요. 태준의 가슴이 뛰었다. 제 아버지도 지방에서 작은 식당 하세요. 힘들게 사시죠.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 똑같다. 누구든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좋은 아버지를 두셨네요. 네. 제가 간호사가 된 것도 아버지 영향이 커요. 아버지가 작은 식당에서도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시는 걸 보며 자랐거든요. 지은이 다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아프시면 오세요. 제가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약국 앞에서 지은이 떠났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여자는 진짜야. 해시태그 7장 회장의 고백. 다음날 아침 한진그룹 회장실. 어떠셨습니까? 석진이 물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진이. 예, 회장님. 나. 틀렸어. 예. 태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여자는 진짜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야. 그럼 민우 결혼 허락해야지. 석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십니까? 응. 근데 태준이 자리에 앉았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감동받았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젯밤에 그 여자가 나한테 자기 저녁을 줬어. 자기 돈까지 쥐어줬어. 나 같은 노숙자한테.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석진아, 난 70년을 살면서 처음이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회장님, 다들 내가 한진그룹 회장이니까 존중했어. 내 돈, 내 권력 때문이었지.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어. 진짜로 사람을 석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민우는 행운아야. 저런 여자를 만나다니. 태준이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노숙자로 만났는데 어떻게 회장이라고 밝혀? 그게 문제시네요. 석진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우한테 얘기할까? 도련님이 알면 지은 씨한테 말할 텐데. 그것도 그렇네. 그럼. 태준이 생각에 잠겼다. 일단 민우한테 결혼 허락한다고 말해. 대신 내가 누군지는 숨기고. 언제까지요? 결혼식 당일까지. 예. 그날 밝힐 거야.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태준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석진은 처음 보는 회장의 모습에 놀랐다. 해시태그 8장 민우의 기쁨. 그날 저녁. 민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민우야, 나야. 무슨 일이세요? 결혼 허락한다. 예. 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이세요? 응. 그 여자 괜찮더라. 결혼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지요. 결혼식 날까지 내가 누군지 그 여자한테 말하지 마. 나는 나중에 소개한다고 해. 그게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면 결혼 취소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는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전화를 끊고 민우는 즉시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정말? 지은의 목소리도 기뻤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결혼식 날까지 아버지를 못 만난대. 나중에 소개하신다고. 왜?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그런가 봐.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괜찮아.
나중에 뵈면 되지. 중요한 건 허락하셨다는 거잖아. 지은아,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행복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해시태그 9장 두 번째 만남. 일주일 후, 지은은 또다시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날도 바쁜 하루였다. 지은아, 휠체어 환자 왔어. 선배가 불렀다. 지은이 돌아보니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노숙자 차림의 태준이었다. 지은이 급히 달려갔다. 할아버지, 또 어디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태준은 다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지은을 다시 보고 싶어서 왔다. 언제부터요? 며칠 전부터. 누우셔야겠어요. 이리 오세요. 지은이 태준을 침대로 안내했다. 다른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또 저 노숙자네. 지은이가 또 맞겠지 뭐.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성스럽게 태준을 진찰했다. 할아버지, 지난번 약은 드셨어요? 네. 잘 먹었어요. 도움이 됐어요? 많이요. 고마웠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네. 요즘 어디서 주무세요? 태준은 거짓말을 이어갔다. 찜질방이나. 가끔 쉼터에서요. 추운데. 걱정이에요. 지은의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다. 제가 아는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연락처 드릴게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지은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다. 여기에요. 제 이름 대시면 잘 도와주실 거예요. 태준은 메모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복지관 연락처와 함께 박지은 간호사가 소개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중요해요. 그때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금 이래? 오늘 끝나면 저녁 먹자. 좋은 소식 있어. 지은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바쁘긴 한데 저녁엔 끝날 것 같아. 무슨 소식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사랑해. 태준은 지은의 미소를 봤다. 행복해 보였다. 아들 때문이겠지. 저 미소를 민우가 평생 지켜줬으면. 태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해시태그 10장 준비. 두 달이 흘렀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다. 지은은 바쁘게 움직였다. 어머, 이 드레스 예쁘다. 웨딩숍에서 지은이 감탄했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마음에 들어? 입어봐.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냐? 괜찮아. 우리 결혼식인데. 지은은 여전히 민우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 정확히 몰랐다. 민우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최대한 숨기고 있었다. 민우야, 너희 아버지는 언제 만날 수 있어? 결혼식 날 뵐 거야. 그래도 미리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냐?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 이해해줘. 지은은 조금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나 걱정돼. 뭐가? 시아버지가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 민우가 지은을 안았다.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버지가 널 좋아하실 거야. 아니, 이미 좋아하고 계셔. 민우는 속으로 웃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지은을 칭찬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석진과 대화하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돼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알아서 잘하고 계십니다. 지은 씨는 행복해 보이십니다. 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인데. 회장님, 그런데 결혼식 날 정말 그렇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서프라이즈로. 놀라시지 않을까요? 놀라겠지. 하지만 좋은 놀람일 거야.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아래 클릭하셔서 전체 이야기 들어보세요.